네, 제가 R 프로그램 강의 이런 거 올리면서 제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긴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있고요, 안 드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는 답변 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브로드한 경우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해 관련해서는 메일도 많이 받고 쪽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숙제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이 너무 막 꿈과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실무에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뉴욕에 있고요. 그리고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프로그램 돌리면서 보고서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구글에서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what people think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했는데 이게 참 공감이 가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보시면은 고객들은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이거 주면 이거서 뭔가 엄청난 걸 뽑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엄마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니까 실험실에서 일하는 줄 알고 정통적인 그 과학자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친구들은 브래드 피트,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머니볼이라는, 머니볼 이렇게 돼 있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분석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수를 뽑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거, 근데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게 이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뭘 하고 나는 이렇게 앉아서, 저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가끔가다 인터넷도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관련한 자료도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놀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건 뭐 뭐냐 엄청 막 대단한 거를, 예술적인 거나 직관적인 감각 뭐 이런 거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이렇게 코드 돌리고 있다. 이거 프로 SQL 이러면은 세스인가요? 그죠? 세스 코드 이렇게 SQL문 돌리는 거. 현실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막 이러면서 생각할 때 엄청나게 뭐 로봇이 세상을 당장 지배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이 여전히 낫고요. 그냥 반복적인 거 하는 건 당연히 컴퓨터하고 로봇이 더 낫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코드를 막 엄청난 거를 하는 것처럼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데,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닌데 다른 그림이 여기 안 보이네요. 예. 다른 걸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엄청나게 막 딥러닝 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실습한 거랑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 뭐 MT cards 이래가지고 뭔가 리그레션 잘 나오고 막 이렇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돼야,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입문을 하느냐, 경력이 필요하느냐. 솔직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로요. 미국에서 지금 석사 마치고 석사 하는 동안에 이제 인턴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조금 여기 3번이랑 같이 다루면 되겠네요. 3번이랑 그러면 사실은 신분 문제가 큽니다. 신분. 그래서 비자가 나오느냐. 사실 컴퓨터 비자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석사하고 그 OPT 하신 다음에 H1B 비자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좀 쉽지 않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분이 가장 크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경력이 있으면은 취직이 막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저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자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았죠 미리.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다시 운도 따라야 되고요. 왜냐면은 실력을 증명하려면은 뭔가 제일 좋은 방법은 GitHub 같은 거 코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GitHub 이런 걸로 코드가 짠 걸 보여주면은 실력이 그냥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봤다 이런 게 보여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뭐 회사 다닌 경력도 없고 근데 학력도 없고 어느 정도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뽑기 힘들죠.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은 실제 남의 코드를 열심히 써가지고 뭔가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내면 인정을 받겠죠. 실력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학력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력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그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샐러리는 보시면은 한국 뉴스에는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더라. 연봉이 그냥 초봉이 2억이더라, 3억이더라.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요. 특히 그런 내용들은 실리콘밸리 쪽에 가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그 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또 물가가 비쌉니다. 근데 뉴욕 쪽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보너스를 합치냐 안 합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억 조금 더 되는 뭐 이 정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스탁 옵션 같이 이제 회사 스탁을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이런 걸 포함하고 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막상 돼가지고 실망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돈을 더 많이 받는 대신에 한국보다 근데 물가가 비쌉니다. 그냥 방 하나짜리 사는 것만 해도 훨씬 비쌉니다. 월세가.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하려면 신분 문제가 사실 제일 큽니다. 비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실력이 완전 좋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데리고 가기 쉽게 만들려면 경력 몇 년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되면 좋고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석사를 밟은 다음에 아니면 학사, 석사 이렇게 뭐 학사만 밟아도 되거나 아니면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죠. 영어 못하면은 힘들겠죠. 영어를 일할 정도는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워낙 늦게 왔고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기본으로 토익으로 따지면은 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950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토익이 그 한국에서나 의미가 있지 여기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영어는 잘하겠다 싶은 거고 막상 인터뷰해가지고 영어로 대답을 못하면은 안 뽑겠죠. 이해가 안 통하는데요. 자,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실력이죠.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잡 오프닝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는 링크드인을 많이 씁니다. 링크드인.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력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그냥 그 리크루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연락이 옵니다. 어디 한번 인터뷰 볼래? 어디 인터뷰 볼래? 좀 한국이랑 다르죠. 이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연락이 오면 가서 인터뷰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래는 어떠냐? 현재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 마법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얘 고용했으니까 우리 이거 해결됐지. 근데 막상 해보면 별로 뭐 하는 게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하던 그냥 애널리스트들랑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로서 이렇게 어떤 모델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잘 기다려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문화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장래가 좋다? 뭐 좋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심리력을 계속 쌓아가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실제 회사에서 필요한 건 당장 데이터 이렇게 업로드하고 깨끗이 정리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걸 잘 못하고 맨날 수학 얘기만 하고 있다. 근데 수학으로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많은 일도 다음 질문이랑 연관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저도 데이터 업로드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깨끗이 할 거고 그걸 속도를 어떻게 늘릴 거고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요즘은 그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jar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서 회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회사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얘기가 또 통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는 일 중에 이제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증가되고 어떻게 감소되고 이런 descriptive analysis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프도 많이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료들을 뽑아서 의사결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만들고 실제로 코드 돌려가지고 숫자 뽑아서 보여주고 고객들도 만나고 고객들한테 어떠한 게 자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공부는 계속하는 거 공부 계속합니다.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요 공부를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함도 있고 공부를 안 하면은 얘기에 못 깁니다. 사실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오늘도 야후에서 텐설플로우 on 스파크 이런 거 만들었다. 그거 한번 써봤냐? 이런 얘기가 옵니다. 안 써봤는데. 그리고 또 뭐 어떤 논문 대학에서 어디서 나왔는데 야 그거 쓰면은 그 알고리즘 쓰면은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려면요. 그 다음은 분야 지식인데 여기 분야 지식은 컴퓨터 관련한 분야 지식이 아니라 특정 분야 관련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일하려면은 그 질병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헤지 펀드 이런 데서 일하려면 주식이나 그리고 재무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도 알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하는 분들은 CEO도 만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만나고 그런 어떤 막 고객도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거 우리 필요한데 얘기하는데 그게 뭐죠? 이래버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실습을 하잖아요. 텐서플로우 뭐 이런 걸로 돌려가지고 케라스 이런 거 돌려서 고양이와 개를 구분했다. 의미는 있죠. 근데 그거는 남의 코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해봤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못 해내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 뭐 하는 거 유방암을 진단하는 걸 만들겠다. 사진으로 엑스레이로. 근데 그런 걸로 실제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개와 고양이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관련 분야 지식은 필수라는 거, 어떠한 게 실제로 연관이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실제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힘듭니다. 지난번에 있던 한 명의 데이터 과학자는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왜 잘렸느냐? 엔지니어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데이터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자료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혼자 일한다. 평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혼자 그 로컬 컴퓨터에선 구현을 해도 우리 프로덕션나이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갑니다. 엔지니어와 일하는 정도 뭐 거의 맨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엔지니어들이 그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올려주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저장소에다가 집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떻게 그거를 다룰지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솔직히. 어떤 데는 그냥 SQL만 이렇게 써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SQL 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 빅데이터가 다 해결하는가?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실제로 스몰 데이터보다는 아니에요. 요즘 뭐 스몰 데이터의 역습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져오는 빅데이터가 아무 의미 없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쉽게 해결이 됐으면은 뭐 정말 마법사인 거죠, 마법사.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은 길게 했는데 실제로 뭐 필요한 얘기는 너무 이상을 넓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조언,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자면 그냥 하루하루 코드 짜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잡 오픈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력을 그렇게 막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새로운 분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R하고 파이썬 이런 거 다룰 줄 알고 타블로 굉장히 쉽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어느 정도 하면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돼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데이터 과학자라는 거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학 잘하는 엔지니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다룰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